예, 지금 시간이 2020년 5월 10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입니다. 이제 5월도 두 번째 일요일이에요. 두 번째 일요일. 먼저 코스피 200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코스피 200 월봉 차트죠. 월봉. 월봉 차트인데 금요일에 막 올렸어요. 예. 그러는 바람에 어, 일단 월봉상에 만들어진 첫 번째 저항, 예, 거기에 지금 닿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요, 여기. 여기서부터 저항이 시작되죠. 여기가 하나, 여기가 둘, 여기가 셋. 1번, 2번, 3번. 이렇게 저항이 3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A, 이거 이제 볼린저 밴드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하단선이죠. 예,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상하단선이 있고 그 볼린저 밴드 상하단 사이에 T차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저항의 개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거죠. 절대적으로. 그리고 정작 지지는 237.58. 예, 여기에 있는 거고요. 저항의 시작은 257.28. 만약에 본인이 목표가로 가는 걸 노린다. 그러면 257.28 아래에서 사서 257.28 위로 올라가면 팔면 되겠죠. 이건 이제 매우 단기적인 전략이에요. 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보기엔 목표가로 먼저 갈 것 같아. 그러면 257.28 아래에서 사서 28 넘어가면 예, 파는 전략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물렸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257.28 아래에서 샀는데 257.28로 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아래쪽 목표가는 237.58이니까요. 지금 대비해서 한 20호, 20호 정도 아래까지 일단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음, 5월 달이 오늘까지 합해서 한 4거래일 정도? 예, 아직은 초반이니까요. 4거래일 정도의 상황만 보고 이번 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어, 주봉 하나가 지났는데 해당 주봉은 아랫꼬리는 거의 만들지 않고 예, 윗꼬리도 얼마 만들지 않은 예, 그런 상태의 양봉입니다. 그래서 월봉은 만약에 위로 간다면 여기 2번까지 봐요. 2번이 얼마냐? 265.21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만약에 코스피 200이 고가를 좀 높게 찍는다 그러면 265.21까지는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번을 못 가고 밀려도 사실 아무 문제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목표가는 찍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월봉상으로는 매수가가 엄청나게 낮아요. 237.58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월봉에서 나는 매수를 해야 돼 그러면 237.58까지는 내려와 줘야 매수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겠죠. 반대로 위로 간다 그러면 지금 60, 56.6이니까 0.7 정도의 위로 공간이 더 있는 거예요. 적어도.
자, 이거를 잠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동평균선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마 이걸 보시면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좀 더 쉽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이게 얼마에 있냐? 이게 5일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OMA. OMA가 뭐냐면, 어, M은 무빙이고, 그죠? A는 에버리지니까, 5,2평. 이렇게 보시면 돼요. 5,2평. 그러면 5,2평이 딱 260 정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5,2평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259.9? 260 정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 260 정도로 봐요. 260.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으로 봐도 260을 넘어가면 아마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볼린저 밴드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260 정도. 예. 그리고 이게 아마 검정색이 22평 같은데 22평의 위치가 60, 잠깐만요. 65 있는 게, 이게 122평이군요. 지금 모양새는 260에서 265 사이. 그 사이 어딘가에서 밀릴 것 같은. 음,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거를 프로그 차트로 보면 예,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저항을 받고 있고 더 올라가면 이 볼벤에 이게 P3 저항이 있는 위치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5,2평, 5,2평이고요. 그 다음에 요 T4 저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122평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평선이랑 딱 오버랩해서 보면 두 자리가 확실히 의미가 있어 보여요. 맞고 떨어지기에 알맞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260을 넘어가면 일단 사지는 않는 게 좋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무조건 팔어 들고 있는 주식을 전부 다 던지세요.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반대로 260을 넘어간다 그러면 일단 들고 있는 것만 들고 버텨보는 거고 신규로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기에는 조금 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게 260에서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265까지 갔다가 밀릴지 그건 돈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잖아요. 아니면 265까지 가서 그대로 버틸 수도 있어요. 예? 월말까지. 그러면 매일 횡보해야겠죠? 올라간 다음엔 떨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매일 횡보해야 되는데 그런 식의 흐름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거니까 일단 260을 넘어가면 신규는 포기하고 홀딩을 할 건지 청산을 할 건지 만약에 손실이면 조금 더 기대해보고 홀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수익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빠져나오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단계는 예, 저항 근처에 다 왔다. 심지어 금요일에는 월봉상 저항을 찍고 내려온 거죠. 어, 제가 이제 관찰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저항이 있고 지지가 있는데 지지를 누르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항을 들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차트가 저렇게 만들어지면 야, 저항에서 반드시 맞고 떨어져. 아니면 지지에서 사면 무조건 돈을 벌어. 예,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항을 들고 갈 때의 보편적인 특징은 개인이 매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항을 들어 올릴 때는 대부분 개인이 현물을 팔고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양쪽 다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금요일의 경우에도 월봉의 저항을 찍고 나서 예, 개인은 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실제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음,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저항에 이렇게 도달하잖아요. 도달하면 지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매수세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그 전까지는 외국인이 막 현물을 팔았는데 예, 저항을 딱 드는 날은 희한하게도 현물을 사요.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 주 월요일에 예, 이번 주 월요일에 밑으로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아, 월요일에만 판 현물이 한 9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산 게 1조 7천억. 예. 근데도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주봉의 지지를 누르는 건데 똑같이 저항을 들 때와 동일하게 지지를 누를 때도 외국인이 사고 아니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쑥 눌렀다가 화요일 딱 되니까 돈을 바꾸잖아요. 네. 화요일 되면서부터 돈을 조금씩 바꾸는 거죠. 매도량이 확 줄고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형태로 보면 밑에 있을 때는 외국인 주식을 팔아놓고 정작 고점에 왔을 때는 현물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거죠. 예. 저가에서 9천억을 팔고 고가에서 한 500억 정도를 샀으니까요. 예.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는 전혀 계산이 안 되는 방식의 거래를 하는 거죠. 다만 이제 금요일에 500억 현물 사면서 4천억 넘게 선물을 팔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비싸게 선물을 판 꼴이 됐는데 어쨌든 월봉은 이제 저항 근처에 와 있다. 예,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월봉은 지금 저항 근처에 와 있고 실제로 거의 저항에 가깝고 예, 여기서 한 번 더 올리면 바로 저항 위에 올라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뭐예요? 외국인이 사느냐. 그죠? 똑같잖아요. 금요일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월봉의 저항을 또 다시 들어야 돼요. 여기서 0.7 정도만 더 가면 또 월봉의 저항을 들어야 되니까 그때도 동일하게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만약에 홀딩을 하신다 그러면 홀딩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개인이 막 현물을 사요. 근데 외국인 현물 매도가 제법 나와. 그러면 예, 오히려 올라가는데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계속 관찰하면서 보시면 돈과 이런 그 지표와의 관계도 조금 더 의미 있게 예,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저항 부분에 왔다라는 거고요. 시가에서의 거리를 보면 시가로부터 저가까지의 거리보다 시가로부터 고가까지의 거리가 더 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윗꼬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음봉이 난다면 예, 윗꼬리는 그래도 심하진 않지만 예, 매우 적지도 않은 그런 수준까지는 온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윗꼬리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음, 시간으로 한번 볼게요. 자, 5월을 한번 보자고요. 5월.
그러면 자 1, 2, 3, 4 이게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보자고요. 4개의 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5월 1일이 있었는데 5월 1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예,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죠. 여기가 5월 1일에서 5월 3일까지였는데 여기는 이제 거래할 수 있는 날짜가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5월 첫째 주는 5월 4일부터입니다. 5월 4일부터 4, 5, 6, 7, 8 그죠? 8일까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가 5월 11일부터 15일까지겠죠? 11, 12, 13, 14, 15, 16, 17, 5월 18일부터 18, 19, 20, 21, 22일까지. 그러면 23, 24, 5월 25일부터 25, 26, 27, 18, 29일까지. 그죠? 그리고 30일과 31일은 주말이니까 이렇게 4주로 구성됩니다. 예. 1주는 4거래일, 2주부터는 5거래일, 5거래일, 마지막 주도 5거래니까 총 19일이에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는 끝났어요. 예. 첫 번째 주는 끝났는데 아래 꼬리가 없고 양봉이에요. 주봉으로 보면 그럼 월봉으로 봐도 아래 꼬리가 적고 예, 양봉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주와 둘째 주 사이에 요 안에 저가가 만들어져야 돼요. 저가. 그리고 셋째 주와 넷째 주 사이에 고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상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 저가가 앞에 상반기에 만들어지고 고가가 하반기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5월 말에 종가는 고가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첫 번째 주에서 일단 봉을 그렸는데 이제 두 번째 주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저가는 무너지면 안 되겠죠. 네,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만들어진 저가가 무너지면 안 돼요. 왜냐면 상승 추세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월봉상 저가는 나온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이 첫째 주에 만들어진 저 저가가 5월 달에 저가이어야만 예, 상승장의 형태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둘째 주나 셋째 주, 요 두 주 안에 무너지면 고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특히 두 번째 주에 올랐어요. 예, 두 번째 주에 이제 첫 번째 주보다 더 올랐다가 만약에 하락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현재 만들어진 저가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만 안 되시면 돼요.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예, 둘째 주도 양봉으로 쭉 올라가야 돼. 셋째 주도 양봉으로 쭉 올라가고 넷째 주도 양봉으로 쭉 올라가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겠죠. 근데 문제는 월봉은 이미 첫 번째 주 고가 정도부터 저항이 있고 많이 올라봐야 265 정도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이 56 정도니까 한 9포인트? 그 정도 공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폭등장을 연출하기보다는 깨작깨작 움직이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급격하게 올려서 265까지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이제 월봉은 누르는 힘이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봉이 그걸 받아내지 못하면 다시 내려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 주는 지났으니까 패스. 예. 자, 두 번째 주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주의 저가를 지키고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봉으로 끝나야 돼요. 세 번째 주도 동일하고 네 번째 주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한 봉이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가가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고가가 만들어지는 시점은 3주나 4주째 되어야 되지, 예, 둘째 주나 첫째 주에 만들어지면 안 돼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저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셋째 주, 넷째 주 갔을 때 첫째 주에 만들어진 저가가 무너졌다. 그러면 월봉의 저가를 후반부에 만들게 되잖아요. 이런 건 상승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5월 15일 이후에 5월 첫째 주에 만들어진 저가가 무너지면 237을 향해 가는 거예요. 237을 월봉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봉에 만들어진 시가 이거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상. 예. 둘째 주가 됐는데 만약에 무너졌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됐을 때 다음 주 금요일에 이번 주 시가를 무너뜨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시 저가를 만들어 간다라는 뜻인데 그 저가를 만들려면 셋째 주에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월이 끝나가는 시점에 가까울수록 저가를 만들어 가는 건 상승에게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머릿속에 그걸 계속 계산하시면 돼요. 아,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에요. 월봉이 어떤 형태를 만드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 시간대에 오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봉은 좋아요. 양봉으로 딱 끝냈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셨다시피 지지에서 시작해서 저항에서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막말로 차트를 그린 거죠. 여기가 지지고 여기가 저항인데 정말 지지에서 반등해서 저항에서 떨어진 아주 묘한 상태의 흐름을 만들어 놨어요. 이 상태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상승 추세는 다 쓴 거예요. 상승 추세가 요 빨간색 1번 있죠? 요 선, 요 빨간색 이 선이 상승 추세선이에요. 상승 추세선. 이 선과 저가가 닿으면 일단 사용을 한 게 되고요. 요거를 요 상승 추세선이 하단선인데 위를 볼 때는 이제 매수가 가능한 거죠. 이번 주처럼. 근데 이게 아래를 보기 시작하면 이제 확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확산 형태가 되면 이제 매수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다음 주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요. 예, 이게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예, 눈으로 보셨죠? 예, 이번 주까지는 상승으로 만들어져 있던 게 다음 주가 되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봉이 나면 이제 상승 추세가 끝난다는 거죠, 완전히. 지금은 양봉으로 버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양봉으로 올라가면 연장이 돼요. 상승 추세로 이제 다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음봉을 만들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 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상승 추세선은 다 썼기 때문에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이제 음봉으로 만들어지면 상승 추세가 끝나게 되는데 문제는 월봉은 하락 추세 안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난달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월봉은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하락 추세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주봉은 상승 추세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주봉이 음봉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월봉의 하락 추세를 주봉이 수용하겠다는 뜻이고 월봉이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어, 주봉이 양봉을 낸다는 거는 어쨌든 주봉의 상승 힘을 아직까지는 사용하고 싶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건 굉장히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주봉이 양봉으로 계속 마감이 되어야 이게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거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주봉이 음봉으로 확 꺾이면
그때는 이제 한 발 딱 물러서서 주봉이 다시 양봉이 나기 전까지는 관망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항은 여기에 있고요. 지지는 여기에 있고 일단 1번, 2번 간의 싸움이고요. 이번 주 고가를 깨면 지난달 고가까지는 깨지 않을까. 일단은 상승으로 간다면 260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265까지는 아직 안 보이고요. 260선까지는 한번 누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답이 없어요. 밑으로 내려오면 답이 없는 구조라 여기서 가장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악재 뜨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주봉이 상승해 오면서 뭐 김정은 사망 사건 같은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악재들을 가지고 일단 개파락이 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개파락 오면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5월이 끝나는 시점까지 악재가 뜨면 이게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시고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선물 꼭 보세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건 개인의 현물 매수가 아니라 외국인의 선물 매수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이번 주 금요일처럼 그렇게 막 4천억 넘게 매도를 한다 그러면 그들이 들고 있는 매수 물량을 정리를 하는 게 돼요. 그래서 그걸 정리한다는 거는 상승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외국인이 언제 현물을 사냐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외국인이 지금 현물 사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벌어요. 예. 이미 밑에서 현물을 다 팔고 왔는데 지금 판 금액만 20조 원이 넘어요. 20조 원 넘게 팔고 여기서 뭐 1조를 산다고 해서 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의 현물 매수나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관찰해야 될 대상은 아닐 것 같고, 선물을 정리하느냐. 만약에 선물을 그래도 계속 산다 그러면 어쨌든 더 높은 가격에서 현물을 정리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만약에 선물마저 정리한다 그러면 진짜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개인이 매수한 금액이 25조 원이 넘어야 아마 26조까지도 갔을 거예요. 거의 가까이.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증시를 상승시켜서 과연 누가 이득이 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양봉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주봉을 봤을 때 아직까지 양봉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상승 추세는 끝났고 다만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밑에 아직 지지는 남아 있고요. 반면에 위에 저항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한 갭상승이 아니라면 어쨌든 금요일에 고가를 넘어서면 하락 압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음, 그렇게 넘어갔을 때, 와, 이게 끝내주는 기회다라고 신규 매수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보유한 것들만 잘 유지를 하시는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음봉이 나오면 안 된다는 점, 그걸 꼭 감안하시고 보시고요. 6월 초부터는 6주 정도 어쨌든 매트릭스상 하락하기 좋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5월이 끝이에요. 5월이 매수를 하시더라도 거의 5월이 끝일 것 같고 6월부터는 그냥 정말 홀딩할 건지 청산할 건지만 고민하셔야 되고 만약에 6월 달에 5월에 만들어진 저가를 주봉상에서 붕괴한다고 하면 그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거로 보입니다. 자, 거래량은 전에 이제 계속 이거 분석해 드렸잖아요. 이게 몇 주 전부터 분석했는데 지금 그대로 움직였어요. 한번 상승할 거고 그 다음에 3주간 횡보할 거다. 1, 2, 그죠? 한번 오르고 다음 주까지 횡보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2주차까지는 동일하게 횡보를 했고요. 지금 이번 주에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5거래일인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역시 거래량이 증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느는 게 상승에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특히 이게 거래량 투심이 70이라는 거는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매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투매 주체가 지금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게 요 거래량만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거. 봉은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도의 주체는 계속 투매를 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주간 거의 움직인 게 없죠. 이렇게 옆으로 그어 보면 별거 없어요. 오른 게. 근데 이제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봉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일봉은 뭐 밑에도 열려 있고 갭상승이 오면 오늘 고가도 깰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고가로만 보면 이게 월, 화, 수, 목, 금에서 딱 상승한다면 수요일 날 상승해야 되거든요. 수요일 날. 예.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하락 힘이 상승 힘보다는 좀 좋은 편이라서 감안하셔야 돼요. 예. 특히 고가를 못 넘으면, 그러니까 월요일에 금요일 고가를 못 넘거나 아니면 월요일에 상승했는데 화요일에 월요일 고가를 못 넘거나 그러면 이제 하락 구조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런 부분 감안하세요. 월요일 날은 매수 전략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안 만들어져 있어요. 지지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어서 갭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 그다지 매수하기에 용이하지는 않아 보이고 반대로 저항도 금요일 날 한 고가 수준에 있으니까 반등도 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상황은 이게 지금 방향성이 없는 거죠. 일봉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주력봉이 주봉이라고 보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하여튼 묘한 흐름이에요. 위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위로 올라가면 월봉이 누르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따라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고 일주일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선물 매도 하나는 들어가 있고요. 이제 265까지 기다렸다가 두 번째 선물 매도를 해볼 생각이에요. 아주 조금 단가를 올렸어요. 아주 조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쪽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으로 암호화폐를 봐야겠죠? 자, 암호화폐를 보면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위로 올라갔다가 거의 제자리로 왔어요. 뭐 그렇게 저항이 강한 편도 아닌데 굳이 여기요. 이렇게 윗꼬리를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사실 지지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있다고요. 1번. 그러니까 월봉에서 매수하신다 그러면 이 정도는 와야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오르든 내리든 사실 홀딩하는 사람들의 판단 영역이지 뭐 신규 매수자가 고민해야 될 자리는 아니고요. 다음에 주봉 보시면 잠깐만요. 주봉을 보면 여기가 매수가잖아요. 여기 2번 이렇게 매수가였죠. 그러니까
매수가에서 올라갔다가 예, 그냥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음봉으로 끝나게 되면 다음 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애매해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음봉으로 마감하면 예,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감안하세요. 예, 그다음에 일봉은 오늘지라면 하락 추세에 들어가네요. 음, 리플. 자, 리플도 저항 근처까지 갔다가 아직 지지까지는 않았어요. 큰 의미 없는 거죠. 매수자 입장에선. 그리고 지금은 지지를 누르고 있죠. 지지를 누르고 있어서 이번 주가 끝나서 다음 주가 되면 지지가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다음 주 매수 없어요. 예, 월봉 지지까지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 이 상태로 끝나면 예, 그렇게 보여요. 월봉 지지까지는 내려가야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매수할 수 있는데 이게 주봉이 음봉으로 끝나는 상황이면 예, 그다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봉도 매수할 구조가 없어요. 이더리움, 이더리움 월봉 보면 매수가까지 딱 내려왔어요. 예, 첫 번째 매수가까지 왔어요. 이더리움. 독특하네요. 이더리움은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만 7천 원 정도, 세 번째는 18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봉은 지지를 눌러서, 어이구, 저가도 깼네요. 지금 양봉 날 것 같다 그러면 매수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대로 끝나면 지지 무너집니다. 예, 일봉도 답이 없죠. 이더리움 차트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편이고요. 만들어진 게 리플하고 비트코인은 조금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주에 음봉으로 끝나면 주봉 양봉 뜨기 전까지는 월봉 지지까지는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안 사요. 예, 사실 이 지난달에 이렇게 양봉을 좀 이렇게 내지 않고 만들어졌으면 이번 달부터 매수해 볼 생각이었는데 너무 올려놔서 어차피 조정이 와야 되니까 일단은 가볍게 관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방송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